어제 제가 이걸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이것만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어제 제가 기억하자고 한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도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기본 원가다, 기초 원가다, 직접 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다 혹은 전환 원가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 때문에 표현을 할 때에 얘들이 더한 게 기본 원가니까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직접 재료비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등장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값을 줄 때에 얘네들도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들이 뭔지를 모르면 얘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가 회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잠시 교재 124페이지로 갑시다. 자,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원가 계산의 절차. 그럼 원가 계산의 절차 혹은 흐름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걸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거나, 혹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걸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이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요. 우리 원가 요소 중에서 제일 문제인 게 제조 간접비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추려 나가기 위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제품 하나하나별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와 같이 수업을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요소별 원가 계산, 이게 다 끝나면 부문별 원가 계산, 이게 다 끝나면 제품별 원가 계산,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불량품 난과 이런 것들로 계속 넘어갈 건데, 그럼 이 순서로 하고 제가 이야기를 지금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지금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제품별 원가 계산이에요, 이렇게 한만 이야기를 해도 시험 때 다음 중 원가 계산의 흐름 순서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순서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하는 순서가 원가 계산의 절차 순서대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실시험에 보기로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혹은 제조원가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지금 할 거인 거고,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제 물건 만드는 거랑 보이는 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는데 돈이 들어간 것들, 제조 간접비 중에서 우리 물건 자르거나 용접하거나 조립하는 거 만드는데 눈에 보이죠? 그런데 공장의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전기부서나 이런 것들은 물건 만드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서울우유에서 일하고 있는데 걔는 전기과예요. 우유 생산하는데 전기실에 있으면 느낌이 안 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가 얽혀 있는데 그런 걸 정리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배를 계산하는 방식, A4 용지 한 개를 계산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럼 종이컵이나 A4지 같은 그 생산하는 회사하고 비행기나 아니면 조선업 큰 배 만드는 곳하고 한 대에 계산하는 방식은 틀리겠죠. 그걸 공부하는 게 여기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틀의 제목도 그냥 같이 인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가면 원가의 흐름과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교재는 131페이지로 가서 자, 요소별 원가 계산 할 건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우리 원가 요소라고 할 때, 자, 재료비가 있죠. 이 재료비는 자, 우리 이렇게 원재료면 원재료에 대해서 T 계정을 써서 기초 원재료 재고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러면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 회계상에서는 원재료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상에서는 원재료비라고 썼던 것 있죠.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요? 자, 일단 기억날까요? 말했을 때 아니요라고 생각부터 하고 보지 말고 그러신 것 같아서 자, 우리 저 제일 처음 이제 만나서 저하고 같이 이틀째 날이었나?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했었는데 입력 한번 해봤는데 컴퓨터 실기 처음 할 때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재료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보면 기초 원재료가 있고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기말 얼마 있으면 나머지 썼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왜냐면 기초하고 단기 매입액 두 개 더하죠. 그래서 얘 둘이 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얘 빼면 나머지는 사용액이니까 원재료비다. 그럼 얼마만큼 썼는지를 원가액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T 계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 원재료 사용액에는 우리 회계상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회계에서는 직접 재료비든 간접 재료비든 전부 다 그냥 원재료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계 재무회계 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 추적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죠? 그럼 그냥 원재료이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서는 이 원재료 사용액을 얘를 우리가 원재료가 있으면 이 원재료를 직접 재료비, 그러니까 원재료가 그냥 재료비죠.
이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그리고 간접 재료비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둘로.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건 참고예요. 이론의 글로 나올 때 무슨 말인지 글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금 분계를 보여드리는 거지, 원가회계 분계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마 실무에서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원재료를 지금 이 시점에 구입할 때 차변에 원재료 얼마 대변에 뭐 돈을 지급하면서 얼마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 원재료를 가지고 재료비라고 한 거는 얘는 지금 사용액을 말하는 건데 얘를 쓴 거예요. 얘를 쓰면 직접 재료비는 분계가 쓴 만큼 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재료를 지워주고, 그리고 근데 이 원재료는 썼으니까 사라졌지만 우리 재고 자산에 남아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제공품이란 계정 과목으로 제품이 되기 전 단계까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간접 재료비는 자, 제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제조 간접비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하면 먼저 대변에 원재료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차변에 계정 과목이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돼요. 간접 재료비는 얘는 간접 재료비는 먼저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은 제가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재료는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쓰다 남은 거 올해 받은 게 기초인 거잖아. 올해 남은 거 내년에 보낼 게 기말이고. 그런데 자, 우리 인건비를 전년도 남은 걸 올해 인건비를 넘겨받고 올해 월급을 너 일 없으니까 내년으로 넘기자.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노무비 같은 경우는 불러서 쓴 만큼 우리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다 기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요소죠, 인건비는. 그래서 우리가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무비는 얘는 발생액을 구하게 돼요. 발생액을. 이 발생액을 구하는 공식은 얘는 진짜 참고인데, 얘는 완전 참고예요. 공식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방법 이거는 산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이거. 자, 이 발생액 구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전선 당 위치 더하고 나머지는 빼면 돼요. 그러면 발생액이 나와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건 또. 전선 당지 당미지. 이 발생액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전기, 전월 뭐 이런 거에 제가 동그라미 한 거고, 전기 상급 노무비, 전기 상급 제조 간접비 뭐 이렇게 표현할 거고, 단기 지급 노무비, 단기 미지급 노무비, 얘네들은 더 한다는 이야기예요. 노무비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전기 상급 노무비, 단기 지급 노무비, 단기 미지급 노무비는 더하고 나머지는 빼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나머지가 뭐냐면 이런 거겠죠. 단기 상급 노무비, 전기 지급 노무비, 전기 미지급 노무비 뭐 이런 형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당지 당미지만 기억해서 걔 있는 애만 동그라미 쳐서 더하고 나머지 적혀 있는 애 쫙 빼면 딱 올해 발생액이 나와요. 정말 공식이라 쓰기 민망해서 재미있는 계산 방법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럼 지금 이건 제가 참고라고 했어요. 어쩌다 한번 글이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진짜 어쩌다 나오는데, 나왔을 때 알면 이걸로 알면 풀고, 아니면 똘똘히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얘는 올해 거 맞아, 아니야, 빼야 돼, 여기 더 해야 돼, 이 생각 막 한참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만든 방식이에요. 어릴 때 잔머리가 제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럼 지금 이건 원가에게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재무에게서는 그냥 월급 주면 임금이라고 쓰고, 그죠? 그리고 이 임금도 12월 달 발생했는데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거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예상 발생으로 계산하면서 올해 발생 임금 쓰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면서 올해 발생한 거 다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 자, 급여 지급할 때에 차변에 임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 노무비에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겠죠. 그죠? 인건비에도 우리 생산 라인에 그 제품 앞에 서 있는 직원이 있을 거고, 전체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추적이 안 되는 급여가 또 원가액에서는 이 둘을 또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적이 가능한 사람의 임금이라는 얘도 재고자산인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공품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더 오죠. 그럼 간접 노무비는 임금이 얘도 제조 간접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제조 경비를 볼게요. 우리 제조 경비라는 말을 어제 저하고 원가 회계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지 않나요? 낯설었나요, 이 표현이? 우리는 컴퓨터 쓰면서도 여기 제조 원가 하면서 500번대 적혀있는 얘네들은 여기 제조 경비라는 표현도 썼고 그랬죠. 우리가 500번대 경비들 제조 경비라고 하면서 재무회계 때 했었잖아. 그죠? 얘가 제조 경비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재무회계 하면서 제조 경비 500번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걔네들이에요. 그럼 한 개가 아니고 무수하게 많겠죠. 그래서 그냥 500번대 제조 경비라고 생각했을 때 얘도 당연히 제조 경비, 얘도 발생액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전기를 올해 전기 요금을 내년도로 넘기자 이런 거 없죠. 올해 쓰면 쓴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경비도 발생액이지 올해 거 내년에 넘기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럼 지출할 때에 그냥 500분대 제조경비를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제조경비라고 할게요. 그럼 제조경비다 대변에 현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제조경비도 직접 제조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경비가 있겠죠. 그럼 직접 제조경비는 바로 이 제조경비 계정 과목이 제공품이 되고, 그런데 간접 제조경비는 얘는 제조 간접비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 단순하죠. 추적되는 건 쓰면 제공품으로 바로 대체되는데, 우리 계정 과목 이름 바뀌는 거 대체라고 하죠. 대체만 낯설지 않죠? 지금 이 계정 과목이었다가 직접 제조경비는 치우고 제공품으로 계정 과목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 원가에게 이론 나올 때 글로 직접 제조경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는 사용시 바로 제공품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지문인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제조 간접비로 대체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조 간접비는 얘네들만 전부 다 얘네들 제조 간접비를 모두 다 집계한 후에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한 번에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 집계가 될 건데, 간접 원가들은 제조 간접비로 집계되는 단계를 한 번 거쳤다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공품이란 재고자산 계정 과목에는 원재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제공품이란 계정 과목에는 인건비와 그리고 노무 인건비죠. 제조경비와 원재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제공품 안에는 공장 직원 회식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와 제조 경비는 다른 거다라고 제가 구분하면서 사실 과거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조 원가와 제조 경비는 다른 거예요. 제조 경비는 얘고,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다 합친 거죠. 그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맞뜸한 거 다 썼죠. 우리 일계표, 월계표 구경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 뭐 꼭 엄청나게 기억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면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일계표, 월계표 본 적이 있는데 제조 원가를 물어보는 것과 제조 경비를 물어보는 건 다르다 이야기예요. 아는 만큼 눈에 보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조 원가는 노무비, 제조 경비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물어볼 때 제조 경비 물어봤는데 제조 원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의 차이가 지금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어떤 건지 개념을 쭉 설명했는데 얘가 이론 시험에 지문으로 적혀 있으면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라는 거예요. 직접 원가들은 바로 제공품으로 대체되고, 간접 원가들은
제조간접비로 대체된 후에 제조간접비로 집계한 후에 제공품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 3요소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운다기보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화살표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먼저 원재료는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제조 원가의 3요소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요. 시작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쓴 이 T 계정에 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보면 차변 계정인 재고자산이죠. 지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이고 차변 계정이죠. 자, T 계정의 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 계정은 차변 계정에서는 전부 다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이에요. 위치 잡기 쉽겠죠? 그럼 이 기초, 기말은 위치 잡을 수 있겠죠? 원재료 T 계정이면 기초 원재료 제고에 기말 원재료 제고에, 제공품 T 계정이면 기초 제공품 제고에 기말 제공품 제고에, 제품이면 기초 제품 제고에 기말 제품 제고에. 이거 위치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원리예요. 뭐 나간다는 건 만들었거나 팔렸거나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들어온 거는 사오거나 투입하거나 착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원재료는, 자, 이걸 원리를 가지고 보면, 자, 이 원재료는 기초가 얼마 있었는데 올해 얼마만큼 사면 남은 것 뺀 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시험에서 발생액 구해서 쓰라고는 안 하고 발생액을 줄 거예요. 그럼 이걸 줄 건데, 그럼 이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 만들고 있는 건데, 기초 제공품의 의미는 전기에 완성 못한 게 올해 넘어온 거죠. 얘는 전기에 물건 다 만들지 못한 미완성품이 올해 넘어온 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건 뭐냐면 완성품이라는 말이 아니고 올해 물건 만들려고 투입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물건 만들려고 얼마만큼 넣냐. 그럼 물건 만들려고 넣은 게 원재료 T 계정에서 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발생액과 제조 간접비 발생액,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얘네들의 합이 결론적으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건데,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알아야 원가 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얘네들 3개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다 기억하라고 또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한 거고, 이 값을 주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은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라고도 하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은 가공 원가, 전환 원가다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이제 얘네들 합으로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올해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전체 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올해 물건 만든다고 쓴 돈들, 재료비든 인건비든 공장 경비든 이런 것들. 그럼 전기의 미완성품하고 올해 만들려고 투입한 돈들하고 중에 올해 미완성품 빼면 나머지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죠? 올해 못 만든 거, 아직 완성하지 못한 거 빼면 나머지 완성품인 거지. 그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인 건데, 자, 이 제품이라는 글자는 완성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글자예요. 제품이라는 이 글자는 완성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글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품은 완성해야지만 쓸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이면. 자, 그럼 지금 제가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예요. 여기까지가 죄송해요.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오른쪽은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건 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매장에서는 공장이 만들어진 걸 팔고 있죠. 팔고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기초제품 재고액이라는 건 전기에 팔다 남은 제품이죠. 그죠? 그럼 전기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공장에서 완성한 제품이 이제 직매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했죠. 공장에서 다 만든 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기에 팔다 남은 거 올해 시작할 때 있는 거에 올해 공장에서 완성하고 들어온 거. 그럼 여기에서 기말에 아직 다 못 팔고 남은 거 빼면 나머진 팔린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얘 원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인지할 때 제일 헷갈리는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얘 두 용어가 헷갈려요. 얘는 단기 총제조원가고 여기는 단기 제품제조원가죠. 총자와 제품이라는 글자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얘 둘이 위치가 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 대면 수업이었으면 유치하게 제가 총하면서 여기 총이죠. 여기 총자부터 해도 일질할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서 제가 판사한 글이 제 어깨 높이가 딱 이 정도 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총제조원가는 투입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얘는 완성되니까 오른쪽 위가 끝이 마지막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T자 두 개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얘는 직접 재료비니까 농업비, 제조간접비 합쳐서 얘가 되는 거예요. 얘만 혼자 단독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다 합쳐져야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저와 같이 이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적혀 있죠. 여기 얘가 자, 우리 보면 이거예요. 원재료비는 앞에 여기서 봤었고,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럼 여기에서 원재료든 부재료든 있고 노무비와 경비를 다 합치면 단기총 제조비용. 회계선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방금 이거였잖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결국 이거 다 하든 직접 재료, 취득 노무비, 제조 간접비도 하든 단기총 제조비용 맞죠? 그럼 자, 얘 좀 보이게 할까요? 기초의 단기총 제조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 공식이. 그래서 여기에 단기총 제조비용, 제조원가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된다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죠?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 얘 있죠? 얘를 클릭하면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제품의 T 계정에. 제공품에서 넘어오는 거죠. 이제 얘가 낯설진 않죠. 방금 봤던 애죠. 물건 다 만드는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기말 빼면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라고 쓴 거예요. 얘를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우린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지만 어디서 봤냐면 거기가 결산자료 입력이에요. 이 결산자료 입력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있죠. 여기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비에서 기말 원재료 써서 원재료비 구하고
노무비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까지 집어넣고 제조경비 쓰기 위해서 여기 감가상각비를 더 집어넣으면 다 합치면 단기총 제조비용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떨어져 있었던 거야. 기말 제공품 쓰면 이제 우리 완성품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럼 여기에 기말 제품 얼마 있다고 쓰면 나머지가 여기 제품 매출 원가가 되도록 지금 썼던 게 우리 계산자료입력이었어요. 그럼 이제 왜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떨어져 있는지 느낌 이해가시죠? 사이에 노무비하고 제조경비도 들어가야 되잖아. 500번대 제조경비하고. 그래서 500번대 노무비 안에는 퇴직금도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장부에 쓰는데 감가상각비는 1년에 한 번 하잖아. 그래서 얘도 제조경비라서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이제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오죠? 얘네들.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얘네들 내가 기억할 만한 필요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